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보는 메이커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그 3층에 원래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도서관이 앞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면서 빈 공간이 돼서 거기에 이렇게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어요. 지금 아직 3D 프린터가 오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 재봉틀이 있어서 옷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코딩 수업도 하고 원래 이제 컴퓨터실이 12자리라서 좀 좁았는데 선생님이 컴퓨터실도 좀 크게 만들고 녹음실도 있고 이제 이렇게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이제 쓸 수 있고 어,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3D 프린터 있는 곳은 공간은 돼 있는데 아직 3D 프린터는 안 왔어요. 그래서 빠르면 한 10월쯤에 3D 프린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 메이커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구현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름표를 만들어 본다던가 할 때 센터에 찾아오면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꼭 이 3D 그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을 해서 나중에 친구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 있게 뽑아볼 수 있게 연습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이름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든 이름표는 그냥 네모난 모양의 이름을 써서 만든 이름표였고 가장 간단한 거였죠. 그리고 지난번에 만든 건 어몽어스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든 이름표였어요. 그거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어몽어스 그림을 선생님이 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높이를 좀 다르게 여러 색깔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높이를 서로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고 오늘은 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색깔이 두 가지만 쓸 거예요. 그리고 높이를 두 가지만 줄 거라서 어렵진 않은데 그림을 직접 여기에서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이 그려주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볼 건데 선생님도 그림 잘 못 그리지만 그 컴퓨터에서 계속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려보면서 계속 수정하면 이쁜 모양이 발바닥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발바닥이냐면 전화번호랑 이름 써있죠. 이게 그 선생님이 애완동물용 이름표로 만든 거예요. 애완동물 목걸이에다 걸 수 있게 만든 거라서 애완동물을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애완동물이 없더라도 이렇게 어떤 선생님은 이거 보고서 주차번호판이라고 했는데 주차번호판으로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름만 써서 그냥 자기 이름표로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요 발바닥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 선생님이 이제 만든 거고 요거를 선생님이 3D 프린터로 보내서 출력을 한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친구들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건데, 처음 하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스케치 그리는 건데, 스케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그리는 건 우리가 평면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D를 그리는 거예요. 2D.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입체적인 모양은 3D예요. 2D에서 평면에서 높이를 주면 그게 3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D 스케치를 그린 후에 옆에 있는 요 버튼 있죠? 익스트루드라고 돼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높이를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써서 3D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추가적인 옵션인데 오늘은 쓰지 않을 거니까 이 두 가지만 알면 기본적으로 3D를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일단 스케치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스케치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 눈금하고 주황색 판이 3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닥판이고 이게 앞에 판이고 이게 옆에 판이에요. 내가 어디에다 그릴 건지 판을, 스케치북을 고르는 건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에 놓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바닥판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자, 바닥판 고르면 아까 그거 없어지고 눈금만 남았죠. 근데 요게 이제 바닥이면 위에서 보는 형태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프론트, 여기 라이트인데 탑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보는 형태로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 정확하게 하면 지금 글씨가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면 탑이, 글씨가 똑바로 되죠. 요 상태에서 그릴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게 그리는 툴들인데, 기본적으로 뭐 요런 건 그냥 선이에요. 이렇게 직선 그리는 거고,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도 되지만,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위에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각형인데, 사각형 여기 끝에서 끝에 점이, 파란색 점이 찍혀 있죠. 끝에서 끝을 누르면 사각형이 그려져요. 원 같은 경우도 가운데를 선택을 해주고 쭉 지름을 숫자로 입력해도 돼요. 마우스로 해도 되고, 지름을 입력해주면 원이 그려지고, 모양을 보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자주 쓰는 건 요거예요. 선생님, 친구들은 요거 없죠? 요거는 선생님이 추가한 건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여기 크리에이트 누르면 쭉 추가적인 그리는 옵션들이 나와요. 요건 사각형인데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우리가 오늘 쓸 건 요건데, 여기 점점점을 고르면 여기 핌투 툴바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위에가 툴바라고 부르는 건데 툴바에다 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을 건데 요걸 눌러주면 요 맨 뒤에 고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타원 그리는 것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좀 특이하게 생긴 커브 그리는 거, 요것도 추가해주고, 우리가 글씨 쓸 거니까 글씨 쓰는 것도 추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름표를 대충 5cm 정도 크기로 그릴 거예요. 50mm. 얘는 미리를 써요. 밀리미터를. 가운데에서 50mm 정도 크기를 지정해주면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너무 크면 이제 강아지가 작은데 이름표가 너무 크면 안 어울리겠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mm보다 조금 삐져나도 되는데 50mm 정도에서 만드세요. 반대로 이제 너무 작게 그리는 친구도 있는데, 작으면 나중에 글씨를 쓸 때 글씨가 너무 얇아서 선생님이 해보니까 출력이 안 돼요. 글씨가 얇으면 출력이 안 돼서 50mm 정도에서 만드세요. 요게 이제 나중에 요거 사각형을 지울 건데, 요거 다 지울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안에서 그린다고 표시만 해주는 거고요. 자, 일단 요걸 보면 이 발바닥 부분도 둥글둥글하고 발가락도 둥글둥글하죠. 어떻게 그릴 건지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발가락은 타원을 그려서 이렇게 조금 기울이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타원인데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냐면 타원을 큰 걸 하나를 그려서 발바닥을 만들고 여기 옆에다가 타원을 또 그려서 붙여가지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타원을 이용을 해서 만들 거고요. 자, 타원 골랐어요. 타원 그리는 방법은 타원의 가운데를 먼저 골라주고 위아래 오른쪽 왼쪽 길이를 지정을 해주면 타원이 그려져요. 가운데 선택해주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 길이를 지정해주면 타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자, 요 가운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할게요. 가운데 눌러주고
어, 그 발바닥은 선생님 해보니까 30에서 35mm 정도의 크기를 가지면 적당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34mm인데 꼭 34mm를 할 필요는 없고 친구들이 보기에 이쁘다고 하는 크기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좀 납작하게 일단 전체적인 발바닥을 그려주고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타원이 하나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원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도 돼요. 50mm보다 조금 옆으로 삐져나와도 돼요. 이렇게 타원을 그렸어요. 근데 이 타원을 그렸는데 이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지우고 다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양쪽에 선 있고 가운데 화살표 있는 거, 요게 그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길이를 재는 건데 여기 끝에서 끝까지 골라주고 쭉 옆으로 오면 이렇게 숫자를 쓰는 칸이 생겨요. 지금 16m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면 18mm로 바꾼다. 그럼 길어져요. 그죠? 봤죠? 길어지는 거. 다시 뭐 10mm로 바꾼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 다시 그리지 않고. 그리고 얘를 좀 위치를 옮기고 뭐 돌려주고 이런 좀 변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무브 요거 화살표 있는 거 요 무브를 골라주면 요 화살표 자꾸 움직이면 움직여요. 위치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고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잡고 누른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면 회전돼요. 여기 각도도 여기 딱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약간만 돌려줘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나요? 선생님 똑같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얘를 이쪽에다 만드는 거니까 거울에 비추듯이 복사를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준선을 하나 그려주고 이게 이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선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반대로 된 거 미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미러. 요 대칭 이동하는 건데 요걸 선택해 준 다음에 오브젝트 그러니까 대칭을 시켜줄 대상을 선택을 해주면 하나 선택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미러 라인 거울이 되는 부분을 선을 선택을 해주면 검정색으로 가상의 선이 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선이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대칭을 해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쁘게. 자, 요거는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곡선을 쓸 거예요. 얘는 끝에서 끝까지 점을 두 개를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주면 곡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하나 더 뜨는데 이 상태로 해도 되고 쭉 내려주면 더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곡선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릴 거니까 여기에서 쭉 옆으로 오면 점선이 생기면서 여기 타원이랑 겹칠 때 X자 표시로 바뀌어요. 이 X자 표시에서 또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곡선이 생기죠. 곡선을 만들고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여서 완만하게 바꿔준 다음에 엔터 해주면 발바닥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선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가위를 골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찍어줘도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걸리는 선들은 다 없어져요. 요 점선도 요건 진짜 선이 아니라 이제 가이드 선들인데 요것도 그냥 없애도 돼요. 그리고 아직 요 대칭 이동하는 건 쓸 거니까 요건 일단 놔두세요. 요거 사각형도 지금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아직은 다 안 그렸으니까 선생님은 일단 놔둘게요. 이제 발가락 그려야 되죠. 발가락도 타원으로 그릴 건데 여기를 이제 발가락을 겹치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충 가운데 점 찍고 타원인데 이렇게 일자로 그려도 되지만 이제 일부러 처음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릴 거예요. 겹쳐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겹쳐야 되겠죠. 발바닥하고
겹치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길쭉하게 발가락처럼, 자 요쪽쯤에 길쭉하게 겹치게 그리고 옆으로 해서 길쭉하게. 지금 얘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얘를 사이즈로 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조금 줄이고, 얘는 조금 옆에를 좀 더 크게 뚱뚱하게 바꿀게요. 13 정도. 자, 얘를 이제 요 옆에도 두 개를 더 그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을 하는 거예요. 요걸 고른 다음에 하나 고르고 또 하나 고르면 두 개 골랐다고 떠요. 그 상태에서 반전시키는 선을, 대칭 이동하는 선을 선택을 해주면 두 개가 같이 뜨죠. OK 누르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이게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 안 이쁘니까 얘를 고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무브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 뜨죠. 이렇게 이동하면 자동으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편하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린 다음에 나중에 바꾸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조금 바꾸고 얘도 무브로 조금 이동을 시키고 회전도 시키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이제 겹치는 선들이 있고 이제 다 그렸기 때문에 요 일단 네모난 거 이거 없애고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 있죠. 요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위 누르고 겹치는 선들 이거 다 없앨게요. 자 이제 고양이나 멍멍이의 발바닥이 나왔어요. 이 대칭 이동 선도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발바닥 그려졌는데 이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려야 되는데 뭘 그리냐면 바닥판을 그릴 거예요. 이제 휘어지지 않게 하고 그 위에 글씨나 이런 게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바닥판을 만들 건데 요게 옵셋이라고 해서 내가 그린 선에서 몇 미리 떨어진 선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선을 그리기엔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 옵셋 기능을 써서 여기 내가 그린 거 위에다 이렇게 선에다가 올려놓으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선이 요걸 선택을 하면 빨간색 선이 나와요. 요게 새로 그려질 건데 친구들 중에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바깥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오면 되고 안쪽으로 그려져 있더라도 요 숫자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쪽으로 그려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면 돼요. 바깥쪽으로 3mm 3mm 빼줄 거예요. 3mm. 자 그럼 선이 하나 더 그려졌죠. 요게 바닥판이 될 거고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바닥판이 될 거고 요 내가 그린 요 발바닥 그림을 따라서 3D 프린터가 라인을 그릴 건데 요게 그냥 선은 3D 프린터로 못 뽑아요. 두께를 줘야 뽑을 수 있는데 그래서 1mm 정도의 두께를 줄 거예요. 여기서 다시 1mm 자동으로 1mm 돼 있죠. 1mm. 자 이렇게 그리면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목걸이에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리 거는 부분도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로 5mm 정도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 구멍을 바로 못 뚫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바닥판이니까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채워줘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다시 곡선으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되고요.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 고리를 연결했을 때 여기 위에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께가 또 2에서 3mm 정도 돼야 튼튼한데 그러려면 요 옵셋 기능을 써서 2, 3mm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mm 정도.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지우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바닥판을 같이 그려주고 여기는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는 끝났어요. 그림은 끝나서 스케치는 여기
끝내고요. 여기 녹색 버튼, 체크 버튼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스케치. 자, 일단 바닥판인데, 어떻게 하냐. 가장 바깥에 있는 바닥판 먼저 두께로 줄게요. 두께는 2mm 줄 거예요. 바닥판은 2mm. 그래서 요,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아까 위로 올리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하면 화살표가 생겨요. 요 화살표를 당겨서 2mm를 줘도 되는데, 우린 정확하게 숫자로 키보드를 2 입력해서 엔터 치면 바닥판이 생기는데, 여기 있던 그림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스케치라고 돼 있는 거에 화살표를 누르면 쭉 나와요. 친구들도 하나일 거예요. 여러 개 그리면 여러 개 나오는데 하나일 거예요. 여기 앞에 눈이 꺼져 있죠? 눈을 켜면 아까 그렸던 게 다시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안쪽에 있는 요 선, 요거 아까 1mm 준 건데 무슨 선인지 기억나요? 요게 이제 발바닥 그 모양의 선인데 아까 3D 프린터로는 선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1mm 두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닥이랑 똑같이 2mm를 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더 높게 해야 3D 프린터로 뽑을 때 이제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얘는 3mm 높이를 줄 거예요. 3mm. 그리고 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발바닥은 밑에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니까 똑같이 2mm 이렇게 해서 주면 2mm, 3mm, 2mm 이렇게 해서 두께를 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발바닥 그 라인만 1mm 높아진 이런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여기 이제 고리 끼우는 구멍도 있고, 자, 그럼 요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랑 이름을 쓸 건데, 요 가운데 부분, 발바닥 가운데 부분 누르고, 스케치 누르면, 요 면에다가 2mm 높아진 요 발바닥 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면 돼요. 다시 여기 탑 눌러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하고요. 자, 글씨 쓰는 거 고르고, 일정한 영역을 골라준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써주면 돼요. 한글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글씨를 써주고 글씨체도 골라주고, 글씨체가 이런 글씨체는 나중에 너무 얇아서 출력 안 돼요. 굵은 글씨체 써야 돼요. 보통은 이제 고딕 쪽이 좀 굵은 글씨체잖아요. 그죠? 고딕 쪽이.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하고, 만약에 이 크기가 너무 글씨체에 따라서도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크거나 작거나 하면 이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사이즈 조절을 좀 해주면 돼요. 그리고 OK 누르면 이제 글씨가 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는 전화번호도 있었잖아요. 전화번호 한번 써볼게요. 자, 전화번호 길죠? 그죠? 그러면 숫자를 많이 줄여야 돼요. 자,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 이 정도 높이가 5mm보다 작아지면 보통 3D 프린터에서 인식을 못해요. 너무 얇아서 출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좀 옆으로 삐져나갔잖아요. 얘는 안되겠죠. 글씨 크기를 더 줄여야 되는데 더 줄이면 출력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휘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겠죠,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줘야 돼요. 가이드 선을 그려야 돼서 아까 전에 커브를 선택하고 대충 여기 안쪽에서 여기 안쪽까지 골라주고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글씨 아이콘 다시 누르고 여기 보면 두 개 있죠. 아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영역 지정해 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요번에 여기
글씨 밑에 보면 선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선 따라서 글씨 쓴다는 의미예요. 요거 눌러준 다음에 여기 패스라고 해서 얘가 지나갈 글씨가 지나갈 선을 하나 골라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고요. 그리고 뒤집혀 있잖아요. 그죠? 뒤집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옵션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좌우 바꿔주고, 뒤집혀 있으니까 또 위아래 바꿔주고, 이렇게 누르다 보면 글씨가 똑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크기 조절을 조금 해줄게요. 해주면 이제 거의 들어갔죠. 거의 들어갔어요. 자, 오케이 일단 눌러보고, 얘를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보면 이 안에 딱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줘요. 예를 들면 지금 5mm인데 4.5mm 정도로 조금만 줄여주면 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써주고요. 이 선은 지워줘요. 나중에는 지워주고, 얘를 그대로 인식을 못해요. 얘가. 그래서 이 글씨를 써준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글씨 테두리만 남은 거 요거를 눌러주면 선으로 바뀌어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또 끝내고 나가서, 자, 여기 글씨 안쪽 여기만 선택을 Shift를 누르고 계속 Shift를 누른 상태로 계속 마우스로 찍어주면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선택이 돼요.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 면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안쪽 면을 계속 선택해서, 혹시 잘못 찍었다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찍어요. Shift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안쪽을 계속 찍어주면 이렇게 숫자만 선택이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높이를 주는데, 높이는 요 테두리랑 똑같은 높이로, 그러면 1mm 높이면 돼요. 숫자를 1mm 높여도 되는데, 지금은 숫자가 이제 작으니까 쉬운데 막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그리면 숫자를 계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내가 올리고 싶은 높이의 면 있죠. 여기를 한번 마우스로 탁 찍어주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숫자가 계산이 돼서 그 높이를 맞춰줘요.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 높이가 똑같죠. 이 글씨랑 요 발바닥 테두리랑 글씨가 높이가 똑같죠. 그래서 1mm로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요 면에다가 딱 눌러서 자동으로 1mm 계산이 되게 해도 돼요. 자, 이제 숫자 전화번호까지 썼어요. 자, 이제 이름을 쓸 건데, 여기에다 써도 되고 여기에다 써도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더 넓으니까 여기다 이제 쓸 거예요. 다시 요 발바닥 면 선택하고 스케치 누른 다음에 글씨 골라서 영역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요 선 따라서 쓰는 글씨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영역이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앞에 거 고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 쭉 고르고, 요만큼인가요? 요만큼인가? 요만큼인 것 같죠? 고르고, 아까 전에 눌렀던 옵션들 다 선택되어 있어서 이거 다 없애야 되고, 여기다 이제 이름 이렇게 써주고, 고딕으로 돼 있죠. 그리고 높이는, 글씨 크기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좀 움직여서 위치 맞춰주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여기 테두리만 있는 거, 글씨 테두리만 있는 거 눌러서 인식이, 이 프로그램에서 인식이 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스케치 나와서 글씨 안쪽 면만 고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로 높이를 주는데 1mm 해도 되고, 여기 면 선택해도 된다고 했죠. 여기 글씨에 있는, 글씨로 똑같이 맞출 거니까 글씨에 있는 면을 맞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하면 아까 선생님 만든 거랑 비슷한 발바닥 이름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고요. 요걸 이제 선생님한테 저장을 해서 보내주는데, 선생님은 아까 전에 여기에 색을 입혔잖아요. 그죠? 색을 친구들이 입혀도 선생님한테 보내줄 때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색을 입히는 거는 친구들이 어떤 게 이쁜가 한번 해보는 거고, 선생님한테 알려줄 때는 색깔을 알려줘야 돼요. 글씨로 써서 이메일에다가. 자, 일단 색깔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모디파이 수정하는 거, 요 글씨를 누르면 쭉 밑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요 색깔표 있는 거, 색상표 있는 거 해서 눌러주면 여기 쭉 여러 가지가 떠요.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우리는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플라스틱 고르고, 재질은 ABS인데 이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쓰는 재질은 PLA라고 하는 재질이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재료고요. 여기에 있는 ABS는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 제품들인데, 얘네들은 불에 타면은 유해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고요. 얘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요거 이제 쓰는 건데, 요거는 하얀색이잖아요. 그죠? 얘를 다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게 다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다른 색깔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를 고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복사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거. 요걸 누르면 하나가 또 생겼죠. 그죠? 요걸 다시 골라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누르면 색깔 바꾸는 게 나와요. 여기서 색깔 고르고요. 노란색 바뀌었죠? 뭐 또 하나 복사해서 에디트 눌러서 뭐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거예요. 얘를 다시 끌어다 놓으면 색깔이 바뀌죠. 근데 다 바뀌어요. 다. 왜냐면 여기 바디라고 돼 있는데 이 덩어리를 바디라고 해요. 얘는 다 붙어 있는 거라서 한 덩어리 하나의 바디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바디 보면 바디 하나가 있죠. 이게 다예요. 만약에 여기 떨어져서 하나 더 그리면 바디가 하나 더 생기는데 일단은 지금 바디가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글씨 부분만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면은 요 면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제 페이스라고 불러요. 페이스 면. 얼굴이라고 번역을 보통 할 텐데 면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바꾸고 다른 색깔을 가져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선생님 요거 선택이 돼서 그런데 페이스로 바꾸고 다른 색깔을 끌어다가 요 글씨 위에 요 면에다가 놓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요렇게 하나하나 다 끌어다가 면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고 아 요렇게 하면은 색이 좀 이쁘겠네 라고 미리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화면이랑 실제는 좀 달라요. 이렇게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요. 친구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색이 나오면 그 색깔을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메일에다가 써서 바닥판은 무슨 색깔이고 글씨는 무슨 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알려주고요. 선생님이 색깔이 다 있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색, 흰색, 빨강, 노랑, 파랑, 녹색은 있는데 뭐 다른 색깔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친구들이 딱 원하는 색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일단 적어주면 선생님이 가능한 그쪽 계열의 색깔로 뽑아줄 건데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요거는 친구들 거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이름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선생님한테 보내줄 때는 요걸 어떻게 보내냐면 여기 아까 바디 있었죠. 바디 누르고요. 그럼 다 선택돼요. 이렇게 색깔 바뀌죠. 파란색으로 선택돼요. 바디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이게 예전이랑 아마 그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업데이트 되면서 요번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Save as Mesh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또 화면 창이 하나 나오죠. 창이 하나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요 포맷 파일 확장자를 STL 요 두 가지 또 옵션이 있는데 그냥 두 번째 거 STL 요걸로 선택을 하고 OK 눌러서 저장되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은 일단 친구들 이름으로 하세요. 신청한 친구들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이 저장된 파일을 STL 파일을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 아까 얘기했지만 색깔 두 가지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선생님이 요거를 한 사람당 두 개씩 뽑아서 선생님이 뽑았다고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면 센터에 와서 찾아가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한번 또 다른 형태의 이름표를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봤고요. 나중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가 완성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을 태워서 사진을 만든다거나 나무판을 잘라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 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친구들하고 수업을 한번 해볼 거니까 계속 센터 그 홍보하는 거 잘 참고를 해주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선생님이 올리는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서 혹시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일단은 질문을 받고요. 하다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도 돼요. 센터에 전화해서 3D 프린터 담당하는 선생님 바꿔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전화로 알려줄 수는 있는데 사실 컴퓨터를 보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이제 댓글로 알려주면 선생님이 캡처를 하거나 해서 좀 그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상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다가 놓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친구들이 좀 직접 하세요. 가끔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몰라도 계속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그리고 이 툴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기능들을 쓰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가지의 버튼으로만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게임할 줄 알면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이 파일을 선생님한테 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름표 만들기거나 아니면 다른 3D 프린터로 만드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끝낼게요.